미쓰비시 시스템이 뭐 글로파랑 크게 다르거나 그런 거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CPU 그냥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쓸 CPU가 모델명이 앞에 CPU를 보면 알겠지만은 Q03UD 모델. 네, 우리 CPU 모델 여기 그 장비에 그 앞에 파워 서플라이 옆에 보면은 Q03UD라고 이렇게 써 있는 모델이 있죠. 네, 그거고 유니버셜 모델이라고 해서 그 H 모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유니버셜 모델이고 그 다음에 나온 모델이 있는데 그 다음에 모델 나온 거는 여기에서는 우리 쓰는 그 GX웍스 2에서는 지원이 안 되고 GX웍스 3에서만 지원이 됩니다. 그 이후의 모델은. 네, GX웍스 2 우리가 쓰는 프로그램인 GX웍스 2까지는 유니버셜 모델을 모두 지원을 해요. 네, 글로파랑 유사하게 CPU가 있고 뒤에 베이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잠깐 설명했듯이 그 어드레스 체계가 글로파하고는 많이 틀려요. 그냥 연번 체계로 갑니다. 연번. 여기 지금 요 교재에는 32점짜리로 표시가 된 거예요. 원래는 이제 우리 거 같은 경우는 16점짜리가 삽입이 돼 있기 때문에 0번부터 F, 뭐 10부터 1F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지만 지금 교재에 나와 있는 거는 32점 모듈 단위라서 주소가 32점씩 증가가 되죠. 이해됐습니까? 네, 그래서 주소 체계가 이렇게 된다는 거가 좀 차이점이 있고 그 필요에 따라서는 이렇게 확장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뒤에 요 그 베이스에 이 옆부분에 이제 케이블을 증설을 해가지고 그리고 옆에 보면 이제 점퍼가 점퍼가 있죠. 점퍼로 해가지고 증설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를 이런 식으로 이제 매뉴얼에 이제 표시가 된 겁니다. 이 메모리 부분은 나중에 좀 설명을 하기로 하고 우선 기능사 장비에 돌리는 거를 중점적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소한도 기능사 장비, 지금 우리 가지고 있는 기능사 장비를 돌리려면 기본적으로 XY는 알고 있어야 되고 입력, 출력. 글로파에서 그 IX에 관련됐던 게 이 미쓰비시에서는 X 주소로 시작을 하고 글로파에서 QX로 시작했던 게 여기서는 Y로 매칭이 돼서 출력 신호로, 출력 어드레스로 그 지칭이 돼 있다는 거죠. 메모리 자체가. 그래서 XY로 그 바뀌어서 된다. 그걸 좀 알고 있었으면 좋겠고, 그 여프에서 여러분들이 자동 변수를 썼던 기억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서도 자동 변수를 쓸 수가 있는데 그거는 내부 릴레이를 씁니다. 내부 릴레이 M 메모리를 쓰는데 요게 비트 메모리예요. 비트 메모리. 옆에서 여러분들이 기억나는 것 중에 뭐 시작 같은 거 코일로 시작 쓰고 했었잖아요. 거기서도 내부 메모리인 M 메모리를 쓴 건데 여기서도 똑같은 M 메모리가 있는데 단지 옆에서는 여러분들이 비트든 뭐든 신경 안 하고 구분 안 하고 썼었어요. 그죠? 근데 여기는 비트 메모리, 워드 메모리가 따로 구분되어 있다는 거. 옆에 있는 M 메모리는 MX를 쓸 거냐? 그럼 이제 비트. 저쪽에서 워드를 쓸 때는 MW를 썼었어야 돼. 저쪽에서는, 글로파에서는. 근데 여기서는 M 메모리는 무조건 비트로만 쓸 수가 있습니다. 16비트 메모리나 이런 거니까 숫자를 저장을 못 한다는 얘기지. 숫자를 저장을 하려면 별도로 D 메모리나 다른 메모리를 좀 써야 돼요. 그래서 메모리 중에 여기 보면은 그 데이터 레지스터라는 D 메모리를 써야 되고, 그리고 옆에 글로파 했을 때도 타이머 카운터 여러분들이 메모리 신경 안 쓰고 그냥 타이머 카운터 써요. 그냥 아무 신경 안 쓰고 썼지만은 이 미쓰비시에서는 타이머하고 카운터의 메모리가 별도로 할당돼 있다. 그래서 타이머는 0번부터 2047번까지 타이머는, 그래서 T0부터 T2047번까지 쓸 수 있고, 물론 CPU 모델마다 조금씩은 다르지만 거의 이 번지 대역에서 쓸 수가 있고, 카운터 같은 경우에는 C0부터 C1023번까지 쓸 수 있다는 게 정해져 있습니다. 메모리의 개수가. 이 정도만 일단 알고 넘어가면 기본적인 장비를 돌리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 이외에 이제 자세한 것들은 옆에서 지금 공부하고 있는 친구들 넘어오면 나중에 다 설명을 할 거예요. 그리고 좀 알고 있어야 될 게 그 상수를 표시를 할 때, 상수라고 하면 숫자를 말하는 건데, 상수를 표시를 할 때 앞에 숫자 앞에 K가 붙으면 10진수, 그리고 앞에 H가 붙으면 16진수, 그리고
그 소수점 연산이 이제 가능합니다. 옆에 글로파는 GM4에서는 그 CPU 자체가 소수점 연산이 안 됐지만 얘는 이제 소수점 연산이 가능해요. 근데 그 숫자가 소수점이다 아니다를 구분해주는 앞에 인식자가 앞에 2가 붙습니다. 2. 그렇게 하고 문자열은 다운표인데 문자열은 그렇게 많이 쓸 일은 없어요. 일반적으로 터치해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많이 쓸 일은 없고 지금 여러분 당장 여러분들이 많이 쓰는 거는 10진수 그러니까 숫자 앞에 K가 붙는 것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숫자 앞에 K가 붙으면 10진수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장비를 돌리기 위해서 결선을 해야 되는데 아까 아침에 잠깐 이제 설명을 했듯이 원래 우리 입력 모듈인 그 QX80 모델은 컴단자가 마이너스여야 되는데 다른 PLC랑 쓰다 보니까 별도로 설계를 해서 보는 바와 같이 결선을 하면 된다라고 설명을 했었죠. 그죠? 이렇게 이제 이 결선도를 참고를 하면 될 것 같고 글로파하고 그렇게 다르진 않아요. 나머지는 특히나 출력 쪽은 어차피 릴레이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어떻게 연결하든 플러스를 주든 마이너스를 주든 상관이 없는데 여기에서 출력단에 플러스를 준 이유는 여기 있는 램프들이 LED입니다. 램프가 LED여서 그 LED 방향이 지금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에너드 캐스도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컴에다가 플러스를 안 주면 LED가 안 켜져요. 다른 건 동작을 하는데 이해됐죠? 그래서 여기 플러스 컴을 잡은 겁니다. 여기 이 램프가 LED라서. 요 그림은 이미지는 여러분들 컴퓨터로 전송을 해놨으니까 결선할 때 참고하고 완전히 이제 숙지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그런 다음에 이제 웍스2를 이제 구동을 시키면 되는데 글로파에서 우리가 그 글로파 PLC인 GM4 기종을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할 때는 GM인이라는 프로그램을 썼고 미쓰비시 계열은 지금 거의 GX 웍스2를 현장에서 쓰고 있어요. Q 시리즈 이하 유니버셜 모델까지 다 지원을 하는 거기 때문에 GX 웍스2를 쓰고 있고 요 이전에는 디벨로퍼라는 걸 썼어요. 예전에는 디벨로퍼도 지금 컴퓨터에 깔려 있습니다. 시작 프로그램을 보면은 GX 이제 디벨로퍼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이것도 우리 CPU를 지원을 합니다. 업데이트가 이렇게 되면은 그 CPU가 지원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서 보면은 거의 같아요. 이것도 단축키도 웍스2에서 쓰는 거랑 같습니다. 사용자 편의성에 있어서 웍스2가 훨씬 더 바람직하기 때문에 웍스2를 지금 쓰는 거고 현장에서도 지금은 웍스2를 많이 쓰고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컨트롤러 프로젝트 창 여기서는 프로젝트 창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프로젝트 창이 있습니다. 프로젝트 창이 있는데 이게 이제 웍스2로 넘어갈 때는 내비게이션으로 바뀌는 거죠.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래서 웍스2를 실행을 시켜보면 이렇게 이제 내비게이션 창, 여기 이제 프로그램, LD 프로그램 작업창, 밑에 결과창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다 여기까지는 다 기본적으로 해봐서 어려움 없이 할 거라고 믿는데 우리는 레이블을 쓴다고 그랬죠. 레이블을 안 쓰면 프로그램 할 때 되게 힘듭니다. 그 뭐 내부 메모리 M0가 뭔지 뭐 M1이 뭔지 M10이 뭔지 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일일이 코멘트를 달아줘야 되기 때문에 어렵죠. 그래서 레이블을 쓰면 옆에 우리 글로파 쓸 때처럼 자동 변수를 쓸 수 있다. 그래서 레이블을 쓰기로 했었고 우리 PLC 기종이 Q03 UD 모델이기 때문에 타입 설정해주고 프로그램을 랭귀지는 레더로 프로그램을 짜겠다 라고 해서 이제 프로젝트를 만들면 이렇게 기본이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프로그램 시작하면 원래는 파라미터부터 다 세팅을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지난번에 잠깐 들은 친구들은 알겠지만 이 파라미터가 수정이 안 되면 색깔이 이렇게 약간 분홍색이에요. 근데 이 파라미터에 뭔가 변형이 있다. 이런 식으로 변형이 있다. 그러면 색깔이 바뀌죠. 그래서 바뀌었는지 파라미터가 원래 최초에서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알 수 있다. 그리고서 확인해야 될 게 이 부분이라고 그랬죠. 그 글로파에서는 타이머가 그냥 뭐 T샵 뭐 3초면 3S, 미리섹스면 3,
ms 뭐 이렇게 주어졌는데 미쓰비시에서는 시간값에 대한 단위가 미리 할당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설정이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따가 타이머를 쓸 텐데 타이머에서 T0 쓰고 잠깐 띄고 뭐 K20을 했다. 여기서 말하는 K20이 뭐냐? K20 곱하기 로스피드 타이머 지금 리미트 세팅 값이 100ms죠. 곱하기 100ms가 된다는 거지. 그럼 2000이 되는 거죠. 2초. 오케이? 네. 그래서 지금 여기는 로스피드 값을 따라간다. 근데 본인이 나는 그냥 K20이라고 쓰기 싫고 난 K2라고 쓰고 싶다. K2라고 쓰면 이게 2초이고 싶다라고 하면은 저기는 파라미터 값을 1000을 주면 됩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 1.5초 이런 건 못 하는 거지. 이해됐어요? 왜? 최소 단위가 1초니까. 이해됐죠? 그래서 일단 디볼트 값은 0.1초 단위로 만들어 놓은 거고 그 밑에 있는 하이스피드 타이머 지금 초기 값이 10ms죠. 그죠? 그래서 하이스피드 타이머는 이 타이머 번호 앞에 H자를 붙여요. H자나 붙이고 한 칸 띄고 뭐 타이머 번호 그다음에 숫자를 하면 고속 타이머가 됩니다. 고속 타이머가 되는데 그때는 곱하기 10을 하는 거지. 100ms라는 게 아니라 똑같이 K20이라고 하더라도 곱하기 10ms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더 빠른 타이머가 되는 거지. 어쨌거나 타이머는 이 번호 안에서 쓰는 겁니다. T0에서 T2047 사이에 쓰는 거지. 그 나머지를 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뭐 저 쉽게 해서 로스피드하고 하이스피드하고 따로 있는 건 아니란 얘기지. 이거 이 타이머 메모리 안에서만 쓸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안 되지. 안 되는 거지. 오류가 뜨지. 쉽게 해서 이중 코일인 거지. 여기서는 우리 글로파에서는 타이머가 할 때마다 인스턴스 1번, 2번, 3번 이렇게 따로 메모리가 잡혔잖아. 여기서 말한 대로 지금 T0 위에다 쓰고 밑에다 또 T0 쓰면은 여기는 타이머를 코일로 봐. 그러니까 이중이야. 그러니까 위에 게 연산이 안 돼. 아래 거만 최종적으로 연산된 것만 결과가 나오는 거지. 안 돼. 같은 메모리이기 때문에 위에서 1 집어넣고 밑에서 또 2 집어넣으면은 2가 최종인 거지. 그래서 안 되는 거지.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는 뭐 특별히 건들 건 없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무의식적으로 지나가서 미스하는 게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이 없었어요. 글로파에서는 이런 걸 할 일이 없었는데 프로그램이 매일 이제 메인만 짜다 보니까 그 프로그램이 하나짜리인 프로젝트만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하다 보니까 이걸 간과해 버리는 거지. 근데 이제 현장 가면은 프로그램이 메인뿐만 아니라 다른 종류의 프로그램을 하나의 프로젝트 안에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넣을 수가 있어요. 그럼 프로그램을 10개면 10개, 5개면 5개를 짜놓고 거기서 필요한 것만 넣을 수도 있고 또는 아예 PLC에다 넣어놓은 다음에 프로그램을 세울 건지 웨이트 세울 건지 아니면은 처음 시작할 때 한 번만 실행하게끔 할 건지 아니면은 정주기로 해가지고 뭐 1초면 1초마다 2초면 2초마다만 프로그램을 실행하게 할 건지를 내가 세팅을 할 수가 있다는 거지. 이해됐습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 짜는 거는 대부분 하나짜리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메인 프로그램을 집어 넣어줘야 된다는 거지. 즉 여러분들이 프로그램 짠 거 메인 프로그램을 다운로드를 시켰어. 메모리에 다운로드를 시켰다고 해서 얘가 그냥 돌아가냐? 그건 아니라는 거지. 왜? 파라미터에서 현재 어떤 프로그램을 어떠한 방식으로 돌리겠다라고 설정이 된 것만 돌아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프로그램 이전에 다른 사람이 파라미터 값을 A 프로그램, B 프로그램 있다고 다운로드 해놨어. 근데 여러분들은 프로그램을 메인만 했어. A라는 프로그램만 했어. 그럼 B라는 프로그램은 없는 거잖아. 파라미터에는 A, B라고 있는데 실제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한 건 A밖에 없어. 그럼 B가 없잖아. 그럼 이제 얘가 CPU가 에러를 띄운다는 거예요. 그러면 에러가 발생이 되면 지금 테스트를 해보면 이 상태에서 만약에 한 줄짜리 프로그램을 짤게요. 그냥 이어서 하겠습니다. 쉬는 시간 안 쉬고요. 이렇게 프로그램을 짜고
컴파일하고 공교롭게 지금 다운로드하는 게 이제 메인밖에 없는데 파라미터도 메인밖에 없는 경우가 있겠죠. 미리 다운로드 해놓은 게. 그럼 에러가 안 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파라미터에다가 아무것도 없다고 그랬지. 넣은 게 없단 말이야, 파라미터를. 그러고서 메인을 집어넣었잖아요. 그럼 돌아가는 프로그램이 없는 거지. 네, 그렇기 때문에 실제 PLC 상태를 확인을 해보면 이렇게 에러가 나옵니다, 에러. 여기 에러 불이 깜빡이고 있어요. 실제 제 것도. 깜빡이면서 실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없다. 실행할 수 없다.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없다는 메시지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뭐 당황하지 말고 파라미터 들어가서 프로그램을 확인하고 빠진 거 확인이 됐으면 메인 프로그램을 난 쓸 거다. 어떤 거? 지금 내가 작성하고 있는 이 메인 프로그램. 이 메인 프로그램을 돌릴 거다. 어떻게? 스캔 방식으로 돌리겠다. 라고 세팅을 해주고 엔드를 해주면은 지금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은 색깔이 바뀌었죠. 파라미터 값이 바뀌었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다시 다운로드를 해줍니다. 다운로드를 할 때 그냥 무의식적으로 하지 말고 지금 파라미터를 같이 다운로드를 하죠. 지금 방금 전에 파라미터 값이 바뀌었잖아요. 이 바뀐 거를 다운로드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해됐습니까? 요거 체크한 이유가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다운로드를 시켜놔도 지금도 에러가 나 있어. 왜? 에러 난 상황을 고쳤는지 안 고쳤는지 얘는 모르는 거지. 다운로드 해놨지만은 일단은 잘 조치가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 확인을 계속 하라는 얘기야. 그래서 정상적인 프로그램을 로딩을 시킨 상태에서 CPU에 리셋 버튼 있는 줄 알죠? CPU에 캡을 열어보면 모르는 사람 앞에 와서 보고 아니면 그 자리에서 봐도 되고 거기는 캡을 열면 됩니다. 요거 캡 열면 거기 리셋 스위치가 있어요. 그 리셋을 리셋 쪽으로 2초 이상 당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불이 다 꺼져요. 깜빡깜빡거리다가 불이 다 꺼집니다. 됐어요? 그렇게 하고서 다시 런으로 돌리면 정상으로 돌아와요. 만약에 문제가 있었을 때 지금 여러분 아마 거의 문제 없을 건데 저런 식으로 문제가 발생되면 정상적인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해놓고 완전히 클리어했다가 다시 런 시키면은 된다는 얘기야. 물론 프로그램 상태에서도 클리어가 가능한데 뭐 그냥 스위치를 하는 게 좀 빠른 면이 있어서 그렇게 처리를 하면 됩니다. 이런 경우가 있고 나중에 연산자를 배우게 되면 그 수학에서 어떤 숫자를 0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숫자를 0으로 나눌 수가 있어, 없어? 수학에서. 불능이지, 불능. 어떤 수를 0으로 나눌 수가 없다고. 0으로 나눈다는 개념 자체가 없단 말이지. 근데 프로그램을 짜다 보면 그런 값이 나올 때가 있어. 그러니까 잘못한 거지. 초기값이 뭐 안 줘가지고 초기값이 0이어서 0으로 나눈다든지 그러면 똑같은 에러가 나와. 근데 에러 내용은 틀린데 똑같이 CPU가 연산할 수가 없으니 CPU가 아예 스탑 상태로 넘어와 버립니다. 그때도 프로그램을 수정한 다음에 리셋을 하면은 다시 온 상태로 돌아와요. 오케이? 수정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장비를 지금 돌릴 건데 장비를 돌리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프로그램을 짜지 않을 거고 그 글로벌 레이블을 쓸 겁니다. 글로벌 레이블. 글로벌 레이블 찍어봅시다. 레이블 찍었어요? 레이블 찍으면 그 어떤 파일을 줄 거냐면 앞으로는 굳이 일일이 그 어드레스 타이핑 해보는 거는 글로퍼 하면서 많이 해봤잖아요. 그죠? 이제 굳이 타이프 하지 말고 이거 엑셀을 이걸 줄 겁니다. 이거 미리 할당돼 있는 걸 줄 거란 얘기지. 그러니까 이 어드레스로 배선도 이제 다 하는 거고 원래 밖에서도 어드레스 할당부터 다 한다고. 전장 파트에서 회로 설계가 다 되면 스위치는 어디, 뭐 램프는 어디 이런 것들이 이렇게 정리가 돼서 나온단 말이지. 그러면은 전장 파트에서 이제 배선을 이걸 보고 배선을 하면 프로그램 짜는 사람은 이것만 있으면 프로그램 짤 수가 있는 거지. 실제 결선이 기계가 없어도 이것만 보고 프로그램을 미리 짜놓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처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 파일을 일단 전송을 할게요. 수업에 D 드라이브에 2016-01 자동화 폴더, 네, 거기에 지금 그 어드레스 할당표가 들어갔을 거예요. 들어갔죠? 근데 지금 그 웍스2에서 배치를 보면 레이블 네임이 요 기기명으로 쓰면 되고, 데이터 타입은 여러분들이 굳이 타입 안 해도 상관없어요. 디바이스는 여기 할당된 대로 하면 되는데, 요거를 한 번에다 카피를 하려면 한쪽으로 이렇게 복사를 해 놓으면 좋습니다. 물론 전에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게 있었는데 없어졌네요. 뭐 그냥 하나하나 갖다 붙여도 되고, 엑셀에서 이런 식으로 붙였으면 요만큼을 레이블 컨트롤 C에서 데이터 레이블 네임에다가 컨트롤 V 하면 이렇게 갖다 붙습니다. 엑셀에서. 오케이? 그리고 옆에 있는 주소도 그대로 복사를 해다가 여기 있는 디바이스에다가 복사를 하면은 그대로 붙습니다. 여기 있는 디바이스는 어차피 다 비트 디바이스이기 때문에 데이터 타입이 알아서 잡혀요. 됐습니까? 됐나요? 그리고 맨 앞에 클래스를 눌러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베리어블 글로벌이라는 게 있고 베리어블 글로벌 컨스턴트라는 게 있는데, 베리어블 글로벌은 말 그대로 다른 데서도 다 읽고 쓰고 할 수 있는 거고, 베리어블 컨스턴트는 그 값을 바꿀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우리가 쓰는 거는 전부 다 값이 바뀌는 겁니다. 스위치도 0일, 램프도 0일 다 바뀌는 것들이기 때문에 베리어블 글로벌로 다 세팅을 할 건데, 이것도 하나하나 클릭하지 말고 엑셀에서 이렇게 하나 복사를 해놓은 다음에 쭉 드래그하면 필요한 만큼 만들어 놓고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하면 그대로 붙어요. 됐습니까? 이렇게 이제 프로그램을 좀 쉽게 하자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를 맨날 타이프 하려면은 번거롭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세팅해 놓고 프로그램을 짜면 되고, 자, 메인 프로그램 이제 와서 프로그램 짜는 거는 이 레더 프로그램 짜는 거는 글로파에서 짠 거랑 대동소이합니다. 단 여기는 미리 글로파에서는 A.B. 코일을 다 미리 이렇게 해놓고 거기다 위에다 그냥 변수만 썼죠. 근데 여기는 코일을 그냥 쓸 수가 없어요. 코일을 달자마자 코일이 어떤 거냐,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에 대해서 코멘트를 해줘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계속 복사를 해놓고 할 수가 없고, 또 하나는 정확하게는 지금 찾아봐야겠지만은 옆에 있는 번호를 스텝 번호라고 그래요. 스텝 번호. 이 번호를. 스텝은 그 CPU가 연산하는 횟수. 한 번을 연산을 했는지, 두 번을 연산을 했는지. 기본적으로 A 접점은 한 번을 연산을 합니다. 근데 타이머나 카운터 같은 경우는 뭐 3번, 4번을 연산을 해요. 그래서 스텝 수가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미쓰비시 프로그램은 그냥 한 줄 한 줄 짜다가 중간에 컴파일을 해야지 또 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라인 수로 보면 한 30에서 한 40라인? 그 정도 프로그램을 짜면
컴파일을 해줘야 돼. 그래야지 넘어갈 수가 있어요. 미스를 넘어갈 수가 없어. 수정도 마찬가지야. 수정도 그 한 50번째 줄에서 프로그램을 수정을 했는데 첫 번째 줄로 간다. 못 갑니다. 컴파일을 해놓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변환을 해놓고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런 게 좀 불편해요. 글로파에서는 그런 게 전혀 없는데 여기는 무조건 어느 정도 범위를 넘어가면 수정이 안 된다는 거. 그게 좀 왜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좀 불편해요. 저 같은 경우는 직접 해보면은. 근데 뭐 이유가 있겠어요. 나름대로. 여하튼 그래서 그 전역 변수 글로벌에다가 변수를 선언을 해놓으면 타이프를 치면은 목록이 글로벌에다가 해놓은 게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옆에 지구 모양이지. 말 그대로 글로벌 전역으로 쓸 수 있다는 거는 이 마크가 쓰고 나중에 지역 변수 로컬 레이블은 따로 씁니다. 로컬 레이블은 저 아이콘이 모양이 달라요. 그래서 이게 글로벌인지 로컬인지 구분을 해서 쓸 수 있다. 스위치를 누르면 물론 글로벌 변수 만들어진 거는 제대로 메모리가 할당이 된 거는 색깔이 분홍색으로 바뀝니다. 제대로 되지 않은 거는 검정색으로 표시가 되고요. 그 다음에 S1 센서 물건이 있으면 시작을 하겠다. 자, 근데 여기서 말하는 시작은 이제 메모리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지. 지금 보면 시작이 검정색이죠. 그죠? 검정색이잖아. 메모리가 아직 할당이 안 된 거야. 그래서 보면은 이 창이 뜬 거죠, 지금. Undefined Label Registration이라는 창이 떠서 이 시작 값을 어디에다 둘 거냐, 로컬에다 둘 건지, 글로벌에다 둘 건지를 선택을 하라는 거지. 근데 요 시작이라는 값은 다른 프로그램에서 굳이 건드릴 일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로컬에다 놓은 겁니다. 오케이? 딴 데서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클래스는 그냥 베리어블, 변수고, 데이터 타입은 비트고, 그래서 여기서는 다른 거 안 건드리고 그냥 엔터를 친 거야. 이해됐죠? 라인 삽입은 인서트, 쉬프트 인서트입니다. 굳이 안 해도 돼요. 라인 삽입을. 그냥 접점 붙이면 알아서 라인이 추가가 됩니다. 시작을 하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은 공급 후진 리드 스위치 체크하고 공급 전진. 이것도 자동 변수. 그래서 엔터 그냥 한번 쳐서 로컬 자동 변수로 놓고 그 이름을 일부러 리드 스위치를 그냥 공급 전이라고 준 거예요. 타이프 많이 치기 싫어서. 그 다음에 드릴을 온을 시키고 드릴이 돌아갔으면 가공 전진.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게 자동으로 늘어나면 좋은데 접점이 옆으로 자동으로 안 가요. 없으면. 그래서 이런 거 하려면은 옆에다 붙이고 선 붙여야 됩니다. 오케이? 가공 전진 되면은 가공 전진 리드 스위치하고 가공 후진. 가공 후진 됐으면 드릴 오프. 조금만 이따 합시다. 드릴 오프 했으면은 별도로 센서 없으니까 공급 후진. 공급 후진 됐으면 송출 전진. 그 다음에 송출 후진. 송출 후진 됐으면 컨베이어 구동. 공정은 옆에서 한 거 똑같아요. 자, 여기서도 이제 틀려지죠. 컨베이어를 돌렸는데 센서 위치가 저쪽이랑 틀리죠. 여기는 용량형이 먼저 나오죠. 그래서 그림으로 그려보면
앞쪽에 용량형이 있고 뒤에 고주파가 있죠. 얘는 그래서 물건이 언제 빠져나가는 순간 오른쪽으로 이제 진행을 하는데 물건이 빠져나가는 순간 마지막 순간에 고주파에 탐지가 되냐 안 되냐. 오케이? 그러니까 빠져나가는 순간을 탐지를 하려다 보니 우리 글로파에서는 네거티브 접점, 미쓰비시에서는 하강 펄스. 이해됐어요? 봐라. 아저씨 봐라. 뭔 얘기인지 알아들었어? 들었어야 알아듣지. 썩을로마 듣지도 않는데 어떻게 알아듣냐. 다시 용량 센서하고 고주파 센서가 저쪽이랑은 배치가 틀려서 생각을 해보면 물건이 지금 오른쪽으로 진행을 하는데 저쪽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뒤에서는 저기 글로파 장비에서는 용량형이 뒤쪽에 있었고 고주파가 앞쪽에 있어서 물건이 진행을 하면은 용량형 센서에 물건이 탐지되는 순간 그래서 P접점을 써가지고 물건이 있는 점들을 탐지를 했는데 우리 지금 이 장비는 용량형 센서가 앞에 있다 보니 구조적으로 따져보면 용량형 센서가 터치해서 떨어지는 순간 그러니까 즉 네거티브 접점 아니면 폴링 접점 떨어지는 접점 그 접점을 센싱이 됐을 때 고주파에 물건이 탐지가 되면 금속 탐지가 되지 않으면 비금속으로 처리를 할 수가 있겠더라. 그래서 이제 그걸 바탕으로 해서 Shift F8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용량형 센서를 쓴다는 거죠. S 용량형. S 용량형. 이렇게 펄링 됐을 때 S3 고주파가 들어오면 금속, 들어오지 않으면 비금속이 되는 건데 저기서는 셋 코일, 리셋 코일이 있었지. 글로파에서는. 근데 여기서는 셋 코일, 리셋 코일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코일 자체가 높잖아. 위에 봐도. 여기는 그래서 그 메모리를 하나를 그냥 셋시키거나 리셋을 시킬 수 있는 명령어가 있어. 그래서 F8번이 명령어를 넣는 창입니다. 명령어 창은 꺽쇠로 모양이 생기죠. 꺽쇠. 미쓰비시는 전부 다 응용 명령어는 전부 다 이렇게 꺽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꺽쇠 안에다가 더하기를 넣을 거면 더하기를 넣는 거고 빼기를 넣을 거면 빼기를 넣는 거고. 이해됐어요? 근데 여기 이 중 명령어 중에 뭐가 있냐면 셋이라는 명령어가 있다는 거지. 셋. 셋 코드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셋 금속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셋은 이 프로그램이 아는 명령어야. 근데 금속은 모르는 거지. 내가 만들어준 거잖아. 그러니까 금속에 대한 금속 변수에 대한 내용을 달아달라는 거지. 근데 어차피 이것도 비트인 거지. 금속이 뭐 금속을 1로 했다 0으로 했다 할 거니까 어차피 비트이기 때문에 그대로 갑니다. 그대로. 그리고 만약에 고주파 센서가 들어오지 않으면 셋 비금속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공정이 나눠지는데 우리 여기다가 주석을 달았었죠. 그죠? 여기서는 주석 다는 방법이 어떻게 되는 거냐? 뷰에서 스테이트먼트 뷰에 스테이트먼트를 클릭을 해놓고 앞에 선택된 게 표시가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왼쪽에다가 커서를 놓은 다음에 엔터를 치고 세미콜론을 쳐야 돼요. 세미콜론을 세미콜론을 해야지만이 주석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금속 공정 이렇게 프로그램을 짜면 되는데 이것도 이제 왼쪽에 쓰면은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여기다가 발을 그냥 쭉 굽니다. 중간에 보기 쉽게. 됐죠? 이런 식으로 처리합니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글로파하고. 그래서 금속이 탐지가 되면 F7 금속이 탐지가 되면 우리 저쪽에서 뭐 했어요? 금속 탐지되면 일정 시간 이후에 배출 실린더 전진시켜가지고 배출시켜버렸죠. 여기도 똑같아요. 대신 타이머 쓰는 방법이 틀린 거지. 저쪽에서는 타이머가 함수였는데 우리는 여기서는 이제 코일로 들어갑니다. 그것도 T0서부터
2047 중에 쓰는 건데 이것도 자동으로 처리할 수가 있어요. 굳이 내가 T0 이런 거 신경 안 쓸 수가 있다는 얘기지. 어떻게 하냐? 뭐 금속 지연 한 칸 띄고 K 뭐 2초면 20 뭐 이렇게 하면 되는데 아마 우리 장비가 내가 알기로 1.5초로 알고 있어요. 1.5초 정도 지연되면은 저기 실린더 앞에까지 물건이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냥 이렇게만 쓰면 돼요. 이렇게만 쓰면 어떻게 되냐? 엔터를 치고 여기 지금 비트로 돼 있죠? 이 비트 대신에 점점점을 누르면 타이머가 있어, 타이머. 이걸 타이머를 누르면 타이머가 되는 거야. 타이머가 만들어진다고. 근데 이렇게만 해놓으면 이게 나중에 카운터인지 타이머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물론 있어요. 로컬 레이블 들어가면. 이게 로컬 레이블 들어가면 이게 타이머인지 카운터인지 안다고. 근데 그냥 프로그램만 봤을 때는 이게 타이머인지 카운터인지 모르는 거지. 그잖아. 이게 15개를 말하는 건지 1.5초를 말하는 건지 모른단 말이야. 그냥 프로그램을 내가 읽었을 때. 그러니까 가독성을 좀 높이기 위해서 우리끼리 약속이지만 앞에다가 이니셜을 하나 두자는 얘기지. 앞에다가 T를 놓으면 요거는 타이머다 라고 우리끼리 약속을 하자는 얘기야. 그러면 알아보기 쉽지 않겠냐는 얘기지, 서로. 이해 갔어요? 물론 이렇게 해놓고 나서 얘도 타이머로 해줘야겠지. 이렇게 하면 이렇게 색깔이 되고 로컬에 가보면 여기 로컬 레이블 있죠? 로컬 레이블을 가보면 이 잡혀있는 게 보여요. 이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확인됐습니까? 이렇게 하면은 굳이 타이머 어드레스 중에 내가 몇 번을 썼는지 안 썼는지 굳이 생각을 안 해도 되는 거지. 아니면은 저거 T0, T1, T2 다 생각하면서 프로그램을 짜야 돼. 머리 아프지. 타이머 한두 개 쓸 때는 상관이 없는데 타이머 20개를 썼다고 생각을 해봐. 그럼 타이머 15분이 내가 뭔지 어떻게 알겠냐고. 모르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그냥 쓰면은 훨씬 더 프로그램 가독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T 금속 지연, 그러니까 1.5초 후에 T 금속 지연 A 접선이 붙는 거예요. 이게 타이머 쓰는 방법입니다. 미쓰비시에서. 네, 금속 지연한 다음에 배출 전진시키면 되죠. 배출 전진시키면 배출 후진. 그러면 금속 공정이 종료가 된 거죠. 맞습니까? 근데 우리 저기서도 리셋 걸어줬지.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리셋 걸어줍니다. F8 RST. 리셋은 RST의 명령어가 리셋 금속. 요게 이제 금속 공정이죠. 일단은 일단 에러를 안 되는 걸 한번 보여줍시다. 여기서 한번 추가를 좀 해볼게요. 한 번에 다 프로그램을 짤 수 있는지 한번 보려고. 비금속 공정. 비금속 공정 같은 경우에는 비금속이 신호가 들어오면 여기도 타이머 써야 되죠. 그래서 T 비금속 지연 K 아마 7초로 알고 있는데 7.5초, 75, 7.5초. 이것도 타이머. T 비금속 지연. 모양이 틀리죠? 여기 지금 보면은 전역 변수는 지구 모양이 나오고 지역 변수는 로컬 변수는 그냥 모니터만 나오지. 모양이 틀려요. 비금속 공정 종료. 여기도 F8 RST 비금속 출력도 한 번에 다 짜지는데 내 프로그램이 공급 전진. 우리 시스템을 보면 알겠지만 솔레노이드 밸브가 거의 다 양솔이에요.
이 드릴 실린더하고 그 흡착기만 한 솔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양솔입니다. 그래서 솔밸브 어드레스 할당을 해놓은 거 보면은 전솔, 후솔이 있다고. 그건 다 양솔이에요. 공급 전지는 공급 전솔, 공급 후지는 공급 후솔, 가공 드릴 온, F7 가공 드릴, 그 다음에 가공 전진, 가공 전솔. 얘만 편솔입니다. 지금 현재 공정에서는 송출 전진, 송출 전솔, 송출 후진, 송출 후솔, 배출 전진, 배출 후솔, 배출 후진, 배출 후솔, 컨구동 컨베이어, 컨베이어 구동. 그 이름을 컨베이어는 CON 언더바 CW 컨베이어 정해져 해서 CON CW로 이름을 정했습니다. 다 했나? 어? 배출. 아, 그러네. 배출, 전솔. 됐고. 근데 프로그램이 한 번에 다 들어가네요. 안 들어갈 줄 알았더니. 안 들어가면은 이렇게 오버 더 에디트 렌즈라고 나오죠? 이렇게 해가지고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 밑에 더 프로그램을 넣어야겠다. 그럼 위에를 다 처리해서 컴파일을 해야 돼. 컴파일을 안 하면 처리가 안 됩니다. 일단 컴파일 뭐 되든 안 되든 정리하기 위해서 여기는 뭘로 끊으면 돼요? 비종류로 끊으면 되지. 여기는 금종류, 여기는 배출 후진. 옆에서 다 한 거니까 여기도 금종류, 여기는 금종류도 끊어야 되고 비종류도 끊어야 되고. 그래서 두 개를 컨트롤 C에서 컨트롤 V 하면 다 붙어요. 여기는 송출 후진, 여기도 V, 컨트롤 V, 가공 후진도 컨트롤 C, 컨트롤 V, 가공 전진은 가공 후진. 이게 그 자동 변수를 쓰면 좋은 이유가 내가 미리 만들어 놨는지 안 만들어 놨는지 목록이 뜨죠. 그러니까 미스 아니면 타입하다 미스하거나 이럴 일이 줄어드는 거지. 그게 자동 변수를 쓰면 그게 좋다는 거예요. 여기는 드릴 오프, 드릴만 쳐도 온오프가 나오잖아, 그죠? 고르면 된다는 거지. 이런 게 편하다는 얘기예요. 공급 후진이 맞는데 여기 센서 한번 봅시다. 컨트롤 C, 컨트롤 V. 여기는 자동 종류가 없네요, 그죠? 하나만 합시다. 금종류 다 비종류 두 개 다 합시다. 일단 물건 없으면 할까요? 그냥 다 아는 거니까 자동정지 할까요? 자동정지. 여기는 자동정지를 해봅시다. 물건 없으면 자동정지 프로그램 짤게요. 지금 이게 추가가 안 돼서 그래요. 그래서 변환을 먼저 해놓고 하면은 변환을 했을 때 에러가 있으면 이 밑에 부분에 에러라고 뜹니다. 그래서 에러가 있으면은 다시 수정을 해야 되는 거고, 없으면은 프로그램을 수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물건이 5번 공급 후 리드 스위치가 들어와 있는데 실린더가 후진이 되어 있는데 물건이 없다. S1 센서에 신호가 안 들어왔다. 우리 그렇게 짰잖아요, 옆에서. 그런데 그때 타이머를 뭐 0.5초 K5 이 정도까지 없다. 타이머. 그럼 진짜 없는 거죠? 그러면 여기 자동정지라고 하지 말고 T 물건 없음 지연으로 끊읍시다. 바로 이렇게만 처리해도 상관없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위에 저기 그 자동 종료 하나 만들었었잖아요. 그거는 살아 있습니다. 메모리상에.
여기는 에러 같은 건 안 나오지만 실질적으로 로컬에 가보면은 자동 정지가 살아있죠. 얘는 이제 메모리 쓸데없이 잡아먹는 거지. 얘는 지워줘야 돼. 선택하고 딜리트 키 누르면 지워집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다시 변환을 하면 되고, 혹여나 이 변수, 이 자동 네임을 네임하고 어드레스를 내가 같이 보고 싶다. 그러면은 전에 잠깐 설명을 했는데 툴에 디바이스 레이블 툴의 옵션에 프로그램 에디터에 레더 가보면은 레더 다이어그램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서 디스플레이 레이블 앤 디바이스를 체크를 하면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같이 볼 수가 있는데 지금 보면 시작값이 M8191번으로 할당이 됐죠. 근데 그럼 왜 M8191로 할당이 됐냐? 그거에 대한 설정은 툴에 디바이스 레이블 오토매틱 어사인 세팅이 있어요. 거기에 가보면 어느 영역이 메모리가 자동으로 할당이 되는지에 대한 세팅 값이 정해져 있습니다. 즉 M메모리는 자동 변수 비트 메모리는 4096번지부터 8191번지 사이 값을 하는데 거꾸로 가요. 거꾸로 할당을 받는 거고, 타이머도 우리 아까 자동 변수로 타이머 썼잖아요. 로컬로. 타이머도 2047번부터 거꾸로 할당을 받습니다. 카운터도 마찬가지로 C1023번부터 거꾸로 할당을 받아요. 여기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이 값은 세팅되어 있는 이 주소 값은 내가 사용자가 임의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바꿀 수가 있는데 여기서 고려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 자동 변수 영역에서 M8191을 쓴다고 해놨잖아. 그럼 내가 M8191을 글로벌에서나 개인적으로 쓰면 돼, 안 돼?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된다는 거지. 여기는 자동으로 쓴다고 해놨기 때문에 이거는 컴파일한테 전적으로 양도를 해주는 부분이야. 그러니까 내가 건들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이 부분을 쓰려고 하면은 나중에 컴파일하거나 하면 에러를 띄워요. 여기 그 자동으로 쓴다고 했는데 왜 썼냐고 이렇게 에러를 띄웁니다. 그래서 그런 에러가 떴을 경우는 그런 거고, 지금 여기 타이머 같은 경우는 2047개 중에 지금 64개까지만 사용자가 쓸 수 있게끔 해놓은 거지, 이런 건 상당히 좀 적죠, 범위가. 이런 게 좀 범위가 좀 적다 싶을 때는 주소 이거 바꿔놓으면 상관이 없어요. 바꿔도 돼요. 그래서 여기에 세팅이 돼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프로그램을 돌리면 돌아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번에 프로그램을 배선이 다 안 돼 있나? 있는 것 같은데. 여기 초기화를 좀 시킬게요. 물건 없어서 일단 자동 종료됐고, 금속과 비금속 잘 구분해서 프로그램이 이상 없이 돌아가는 게 확인됐어요. 일단 여기까지 질문. 다시. 어디서 엔터 눌렀는데? 이렇게 짤 때? 요거?